통일교육위원 시무식 겸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내외빈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을 위한 묵념 읽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미국가 제창을 먼저 하시고 애국가를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You see by the dawn's early light what's a calling me here at the twilight last evening bright stars to the burning sky all the rainbow reward so young and peaceful and the Lord carried me for the burning air that proved to the night and our flag was still there. Oh, say God bless our spangled banner.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안녕하십니까. 참 이렇게 늦은 시간에 또 행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통일교육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평통에서도 들어왔지만은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통일 준비를 그동안 할 때 계속해서 우리가 강연 위주의 행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30명 내지 40명 안에 그래서 저희가 토론을 할 수 있는 그 숫자만 저희가 같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공부도 되고 또 통일 준비도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통일은 우리가 정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통일을 하면은 어떠한 준비가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 속에서 거기서 뭔가를 구심점을 찾아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풀뿌리 통일운동이 제일 지금 시대에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서 더 효과적인 이야기를 해주실 북한에서 45년간을 살다 오신 우리 최한나 씨가 또 오늘 말씀하실 때 우리 여러 가지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거를 우리가 또 볼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우리 또 북한의 아주 좋아하는 노래도 아마 오늘 아마 한 곡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부탁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교육에 또 많이 성과가 있으시면은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재밌게 또 왔는 성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통일교육위원이 무엇을 하는 것인가? 통일은 미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 지역협의회 출범 의미는 새로운 통일 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LA 지역협의회 출범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사회 통일 교육이 활성화될 것을 많이 기대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6일째 통일부 장관님이 오셔서 현판식에 쓸 그 현판에 사인도 직접 해 주셨습니다.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신다고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6일째 통일부 장관님과 그 출범식 전에 이제 저희가 사진을 찍은 것이고, LA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현판식이 끝나고 위원님들과 같이 사진 촬영을 한 모습입니다. 통일교육위원이란 무엇인가? 목적은 통일교육 활동을 통하여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립은 1980년 통일교육 전문요원이라는 이름으로 창립이 되었고,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1986년 통일교육 전문요원에서 통일교육 전문위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제1기는 1987년 통일교육 전문위원이 위촉되었습니다. 명칭 변경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2005년 통일교육 전문위원회에서 명칭이 통일교육위원으로 변경되었고, 2014년 제19기가 출범할 정도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에서의 통일교육은 통일교육이 다양한 활동, 첫째로는 1세들에게는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통일의 당위성을 주지시킨다. 자녀들인 차세대와 2세들에겐 우리 문화 뿌리를 인식토록 하며 통일 문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통일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국민과 동포 개개인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통일을 위한 풀뿌리 교육, 듣기 위주 주입식 교육이 아닌 다양한 관점의 생각이 오갈 수 있어야 한다. 특정한 이념인 사상을 주입하는 것은 금지된다. 2세들에게 통일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위에 있는 사진은 그 통일부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한강성 회장님께 그 위촉장을 전달하는 사진입니다. 남북 통일이 왜 필요한가? 원래 우리는 단일 민족이다. 분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또 통일 후 경제적 이익을 늘릴 수 있다. 남한 내부의 정치,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이산가족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다.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다 등등입니다. 제가 좀 있으면 영상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또 2013년 통일이 됐을 때 초기 1년간 들어가는 비용은 체제 통합 비용이 33.4조에서 49.9조 원 정도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군사통일, 부대통합, 군사적 조정, 인력 재교육 등, 또 행정, 사법통합, 행정기구 인력통합, 실태조사, 사법기구 재편 등등입니다. 국가 정체성 확립하는데도 돈이 다 돼 있습니다. 예산이. 즉 사회보장 비용으로 21.3조, 199.4조 원, 보건의료, 노인, 유아,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 또 총 54.71조, 249.3조 원 필요 추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북 군사 통합 효과와 비용, 남북 국방비가 감축이 된다. 또 평화 관리 비용이 감축이 된다. 분단 관리 비용도 감축이 된다. 총 안보 비용 감축이 그래서 연 21조 원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입니다. 병역 의무 관련은 현재 남한이 21개월에서 24개월 정도 복무를 한다라고 합니다. 통일이 되면은 아마 12개월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북 군사 통합 비용, 군사 통합 기구 설치 1년에서 3년, 비용은 2,900억 정도. 편입병력에 대한 개인 화기, 기본 장구류 1년,
700억 정도가 든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1조, 총계 14조 정도. 한반도 통일이 이웃나라에 미치는 영향, 만일 다자간 안보협의 체제 없이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한국, 미국, 중국, 일본 간 갈등이나 군사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그 전에 다자간 안보 체제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미, 중, 일, 러 등의 안보 이익과도 부합할 수 있다. 남북 대치라는 동북아 최대의 안보 위협 요인이 제거되는 만큼 동북아 국가들의 안보 유지 비용이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남북 대치 불안 요인 제거, 중국, 일본도 안보 협의 체제를 통해 군비 축소가 가능하다. 한반도 통일이 한미, 중국, 러시아 등 다자간 안보 체제 속에서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는 통일의 파급 효과는 한반도에만 그치지 않고 중국과 일본 등 동북아 전체로 퍼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을 계기로 동북아가 종래 냉전과 대립적 갈등 구조에서 벗어나 평화체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산정책연구원은 통일 한국과 중국, 일본 등 3국이 연간 660억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군사비 지출을 줄일 수 있고 이를 경제 발전에 투입함으로써 동북아 공동 번영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의 국방비 절감 경제 건설에 매진 가능. 한반도의 분단 상태가 지속되면 동북아에서 군사적 긴장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중국은 경제 건설을 위해 동북아의 평화적 안보 환경이 조성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 따라서 남북 통일을 반대하기보다는 통일을 위한 다자간 안보 체제를 구축하는 등 가능성이 있다. 미국 또한 이것을 바라고 있다. 일본도 반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반도 주변 열강이 참여하는 다자간 안보 기구가 출범할 토대가 마련돼서 있다는 얘기다. 다음은 남북 통일 방식에 대한 전망입니다. 이 연구조사는 이제 남녀 구분 없이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점진적 합의 통일을 원하고는 있습니다. 36.1%. 또 31.9%는 북급변 사태 후 남의 흡수 통일이 되지 않겠느냐라고들 얘기했습니다. 또 22.22%는 북급변 사태 후 중국 편입 통일은 힘들 것이지 않겠느냐라고도 생각들 했습니다. 또 김정은 권력 세력과 한반도 역량, 남북 교류 활성화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110명이 대답을 했습니다. 별 차이가 없다. 109명.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 같다. 한 55명. 기타 3명입니다. 연령별 통일 필요하다 응답 비율. 그래도 50대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40대하고 50대가. 40대가 1번, 50대 이상이 2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만약 통일이 된다면 통일 비용 부담은 얼마나 부담할 수 있을까? 이건 제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고 통일은 우리 조국의 뜻만으로 될 수가 없는 특수한 글로벌 환경에 직면해 있으니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통일 교육을 받음으로 더욱 현실을 인식하고 조국 통일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어야겠다라고 결론 질 수 있습니다. 통일은 우리 조국의 뜻만으로 될 수가 없는 특수한 글로벌 환경에 직면해 있으니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통일 교육을 받음으로 더욱 현실을 인식하고 조국 통일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어야겠다라고 결론을 질 수 있습니다.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엔 나오는데 화면은 안 나오는데? 우리는 왜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만 하는 것이
2010년 북한군의 공격으로 시작된 6.25 전쟁으로 한민족인 남과 북은 서로 총칼을 겨누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휴전선이 생겼고 지금까지 남과 북은 둘로 나뉘어져 남남으로 살고 있습니다. 북한은 호시탐탐 무력으로 통일하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1996년 강릉에서 발생한 무장공비 침투 사건처럼 각종 암살 및 파괴 공작 임무를 띈 북한의 특수부대가 잠수함을 이용해 남한으로 넘어오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또 북한은 계속해서 남침용 땅굴을 파고 있습니다. 언제든 기습작전을 펼쳐 남한을 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북한. 이들이 파놓은 땅굴은 약 20개로 추정되고 있지만 얼마나 더 있을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무기인 핵폭탄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를 파괴할 수 있는 살상 무기를 개발하는 것 자체가 남한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죠.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많은 시민들이 불안에 떨었고 이후 남과 북의 관계는 더욱 냉전 상태로 돌입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평화 통일을 이뤄 이런 북한의 도발과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면 주변의 다른 나라도 평화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의 나라였던 한반도. 지금은 떨어져 남남처럼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생이별을 해야 했던 이산가족들이 하루빨리 만날 수 있게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북한은 다양한 지하 자원이 많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국토의 80%에 걸쳐 유용한 광물이 무려 200여 종이나 되고 은, 철, 연, 알루미늄, 석탄 등은 매장량이 아주 풍부합니다. 특히 마그네사이트는 전 세계 매장량의 약 50%가 매장되어 있을 정도로 풍부하죠. 통일이 되어 북한의 지하 자원과 뛰어난 우리의 기술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경제가 발전하고 국력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또 남과 북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이용해 새로운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경제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이 되면 육로를 통해 물류를 운반할 수 있어서 운송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기차로 유럽 여행이 가능합니다. 서울 신의주를 지나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달려 유럽까지 여행할 수 있다니 정말 신나겠죠? 예, 이상입니다. 이 영상이 순조롭지 못하게 돌아간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것으로서 저의 그 연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우리 최한나 씨. 북한에서 45년 동안 사셨고, 탈북하신 지 6년 됐습니다. 최한나 씨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률 스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뵙게 반갑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모두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겁니다. 질문하시는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고, 그리고 우선 제일 궁금해하는 게 북한이 실제 굶어 죽는가 하는 대답을 이런 질문들을 제일 많이 하십니다. 진짜 북한의 실정은 진짜 그 350만이 굶어 죽었다는 데 대해서는 진짜 제가 탈북할 때 그때만 해도 역전에 나가면 자는 가구 보면 시체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살던 아파트에서도 3가정이나 굶어 돌아갔고, 그리고 옆집 남편도 역시 굶어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굶어 죽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상상이나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배급을 주다가 주지 않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국가에서는 장사는 하지 말라. 예, 그리고 배급도 주지 않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데를 안 한 사람들은 거의 굶어 죽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옷 만드는 기술이 있어서 그래도 이렇게 삭바느질을 해서 굶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옷 만드는 일이라는 게 다리미로 다려야 하는데 전기가 없으니까 그 구멍탄 불 있죠. 이게 구멍탄 불. 이거 불 피워서 다리미 온도를 소리로 측정합니다. 이렇게 칙칙 푹 이런 소리로. 이렇게 해서 옷을 태우지 않고 또 다리미가 덜 달면 기다려야 되고 이렇게 정말 그 옷 만드는 이런 조건도 정말 제가 미국에 왔을 때 이 공항에 내려다 보면서 공항에서 LA의 그 넓은 지역의 바깥에 켜져 있는 불을 보고 이 전기만 북한에 있었어도 제가 탈북을 안 했을 것인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기만 왔으면 진짜 하루에 옷을 4벌 만들 수 있는 걸 불 피우고 이렇게 힘들게 다리미 달궈서 이렇게 하니까 2벌밖에 못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도 힘들고 물이라는 건 초보적으로 진짜 우리가 물과 전기는 이 고마움에 대해서 진짜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 전기가 없고 물은 하루에 1시간씩 아침에 라든가 저녁에라든가 이럴 때 딱 1시간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물 나오는 시간에는 바게트 물 길이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그 기다려서도 순서가 됐을 때 물이 가면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물이 없지, 전기 없지, 먹을 게 없지. 북한의 실정이라는 건 지금 현재도 브로커들하고 드문드문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가족들한테 돈을 보내기 위해서 그 중국에 있는 브로커들하고 통해서 북한에 있는 브로커들이 그 중국에 있는 브로커한테다가 돈을 보냅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저기 라진 선봉에 나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돈이 얼마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면 돈이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그런 루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27,000명이 지금 탈북자들이 가 있고 미국에는 한 공식적으로 발표된 인원은 한 175명가밖에 안 됩니다. 이 인원이 진짜 북한에서 지금 탈북자들이 북한을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럴 정도로 정부에서 들어가는 거는 핵무기에 들어간다 뭐 이렇게 한다지만은 우리 가족들한테 돈 보내는 건 핵무기에 안 들어가고 다 가족들이 그래도 빈민들이 먹고 사는 그래서 장마당에 나가면 이제는 탈북한 가정을 부러워하는 정도랍니다. 그래서 안전원들도 돈 있는 사람 같으면 웃으면서 접어들고 좀 얻어먹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그 브로커는 계속 그러니까 자기 브로커들은 30%를 떼고 가족들한테 전달합니다. 그래도 70%가 그래도 그 사람들 때문에 전달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 30%를 벌기 위해서 계속 가족을 데려오라는가 계속 질문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통화했었는데 돈이 모아지면 가족을 데려오라 그리고 돈이 안 모아지면 아직 좀 더 기다리라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그럴 때 이게 브로커들하고 최근 소식에 물어본 데 의하면 좀 달라진 게 있는가 하니까 전혀 달라진 게 없답니다. 그냥 배급도 안 주고 전기도 그냥 안 오고 각 지역마다 조금 틀리는 점은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 북한이 그 실정이라는 건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에 신은미가 가서 북한이 잘 산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또 그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게 외부에서 이렇게 해외 동포들이 들어가면 좋은 것만 보여주고 좋은 것만 먹여주고 이렇게 대접하고 하니까 잘 살 수밖에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그 사람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잘못된 게 아닙니다. 보고 듣고 보여주는 것, 들리는 것, 대접받는 거 이런 건 다 좋게만 해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 보름 얼마 동안 가지고 어떻게 북한이 잘 산다고 북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냐. 탈북자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데 맞짱을 뜨자 막 이렇게까지 하는데 오죽하면 그 땅을 떠나겠는가. 남편이 있고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자녀가 있고 부모 형제가 있는 그 땅을 왜 떠나겠는가. 살기 너무나도 힘들고 오직 살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까지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냥 중국에 와서 돈 좀 벌어가지고 가려고 했어요. 한 2달만 돈 벌어가지고 왜 2달이라는 기간을 잡았는가 하면 2달 동안 없어진 거는 그래도 자국 내에서 어디 장사 가서 갔다가 왔으려니 뭐 평양에서 뭐 정진 갔다 이렇게 갔다 왔으려니 중국에까지는 갔다가 오지 않았을 거다. 이런 걸 이용해서 제가 한 2달만 돈 벌어가지고 가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가지 못하고 제가 중국에 친척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 중국에 계세요. 해방이 되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조선 사람으로서 조선에 나가 살겠다면서 조선에 나가다 나니까 형제들은 중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모네 집에 친척 방문으로 놀러 갔다가 좀 도움 받아가지고 가자고 했는데 그때 당시 한국에 먼저 탈북한 누나가 자기 남동생을 데려오려고 탈북시키는 가정 일행을 만났습니다. 그때 9명이 일행이었는데 한 명이 1년 석 달 되는 애가 두만강을 건너오다가 약을 먹였는데 울면 군대들한테 잡힐까봐 약을 먹였는데 그 마취제에서 깨나지 못하고 강을 건너온데 늘어지면서 그냥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유엔 난민 기구에다가 이제 9명이 일행이 들어간다고 보고됐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미 중국에 있는 이모네 집에 와 있었고, 근데 우리 탈북했던 그 9명이 일행이 한 명은 애가 어린아이가 죽고 8명이 우리 이모네 저한테는 사촌 동생이 되죠. 사촌 동생네 집에 그 일행이 묵었어요. 그때 우리 사촌 동생이 이모 보고 엄마 이 통에 우리 언니를 한국 보내면 안 되겠는가 하고, 그래서 저는 한국이란 데를 가면 진짜 다 뭐 어떻게 북한 사람이 한국에 갈 수 있는가 하고 상상도 못했어요. 가면 적대 국가니까 뭐 잡아서 죽이는가 이런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그 누나가 내 동생을 데리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안전한 길이다. 탈북한 지 10년이 되는데 한국은 참 살기 좋다. 이래서 사실 얼떨결에 정말 미국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난민 신청하는 데 들어가서 난민 신청해서 1년을 기다리다가 그 중국에서 베이징에서 그 올림픽 2008년도에 올림픽 맞으면서 중국에 거주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다 내보냈어요. 중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갈 데가 없으니까 체코 난민 수용소를 보냈어요. 그래서 체코 난민 수용소에 가서 넉 달을 있다가 미국에서 오케이 하니까 미국에 바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거치지 않고 왔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았고 신분이 돼 있으니까 사는 데는 지장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와서 미국에 왔을 때 진짜 죽고 싶었어요. 1년 동안은 다 탈북자들이 겪는 그런 시기랍니다. 누구든지 죽고 싶은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미국에 왔으면 정말 이 좋은 땅에 와서 어떻게 뭐 죽을 생각하겠는가 이렇게 의문스럽겠지만은 글쎄 여러분들은 다 한국에서 돈 좀 얼마가 안 돼도 가지고 왔었겠고 또 친척 도움도 있겠고 뭐 그렇지만은 저희들은 진짜 빈 주먹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 문 열으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돈은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이게 정부에서 신청해가지고 나오는 그 기간이라는 게 좀 기간이 있는데 8개월 동안만 돈 500불, 그러니까 350불 하고 캐시 350불, 푸드스탬프 150불 산하에서 한 500불 정도에서 주는데 집값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차로 타고 한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1시간 반씩 그렇게 버스 갈아타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진짜 힘들더라고요. 환경이 지배를 받는다고 북한에서 살 때는 어떻게 차라는 걸 다 생각할 수 있겠었겠습니까? 그러나 미국은 진짜 차를 운전대를 딱 잡으니까 미국에 왔다는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애틀에 원래 살다가 한 석 달 살다가 이게 LA를 왔는데 진짜 죽을 생각했습니다. 석 달 만에 일자리를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영어가 안 되니까 뭐 일할 수도 없고 그래서 뭐 영어라는 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이 땅에 온 건 아닌데 돈을 빨리 벌어서 가족들한테 보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에 진짜 제가 막 3일 동안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 저는 더 이제 살기 싫습니다. 천국 가든 지옥 가든 보내주시면 이런 환상을 이런 그 기도를 하면서 잠들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 LA 도시를 딱 환상으로 보여주셨는데 진짜 그때 눈 감았는데 잠들지도 않았어요. 너무 신통한 게 이 헐리우드 산에서 내려다보면 딱 보이는 그 다운타운이 도시를 딱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눈 뜨면서 내가 천국 가든 지옥 가든 보내달라니까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살아있으면 이런 데가 살 수 있다고 큰 도시를 이렇게 보여주는 모양이다. 그 환상을 보고 3일 만에 제가 LA를 왔습니다. LA에 와서 제가 헐리우드 산에 올라가 보니까 너무나도 신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 미국 땅까지 또 LA 땅까지 온 거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이 꼭 이곳으로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그 남편하고도 가족하고도 너무 그 재밌게 살았어요. 20년 동안 그 결혼 생활도 너무 재밌게 했었고 남편이 괜찮은 사람이어서 가족하고 떨어져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여자예요. 근데 그 땅에서 미국까지 상상도 못 해본 이 미국까지 왔을 때는 돈 1불도 안 들이고 영주권 받은 거는 제가 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그 탈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시켜서 이제 복음 통일이 됐을 때 우리는 진짜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보살것없는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것들이 필요하신지 어떤 것들이 궁금하신지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면 그에 대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다음에는 이제 아마 보이게 되면은 내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좀 제안을 해봐야겠다는 아마 마음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통일에 대한 열망이 다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의견이 보통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만들어 봅시다. 멀리 가실 동안에 자동차 조심하시고요. 안녕히 가십시오.